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가 제가 주말간 영상을 찍어 드렸던 것처럼 이 저점에 대한 바닥은 분명히 나왔고 이제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만 우리가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1일 12월 첫째 주 이제 첫날부터 너무나 기분 좋은 상승으로 현재 11%대 강한 상승폭을 지금 만들어 주고 있고 우리나라가 오늘 이 지수가 그렇게 힘을 받고만 올라가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반도체 쪽과 이 AI 쪽에 대한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약세거든요. 근데 이 약세에서도 오늘 이제 에코프로가 올라간다라는 건 이 2차 전지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한 수급의 재분배가 들어올 만한 자리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런 수급의 재분배라는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터져 나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고 앞으로 에코프로 BM까지도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오늘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올해 말까지 연말까지 있을 거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그 헝가리 공장 준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이 헝가리 준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 공장 착공을 했습니다. 3년 전에 공장 착공을 했었고 이제 가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공장 착공했던 게 이제 준공되고 가동을 시작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근거리에 이 CATL 공장이 있거든. CATL 공장. 그래서 이 CATL과의 수주에 대한 공시가 과연 언제 나올까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이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10월 우리 이 에이펙 행사에서도 이 시애틀 회장이 이 에코프로 관계자와 회동을 했었고 그럼 회동을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저는 어느 정도 미리 알고 있는 세력들의 먼저 이 물량을 가져가기 위한 매집이 저는 시작되어 가고 있다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 볼 때도 상승에 대한 마지막 오파동에 대한 고점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뚫어주는 그 윗구간으로 봐야 된다라는 제 관점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어때요? 또다시 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수가 밀리는데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듯이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그 글로벌 시장 이 데이마켓에서 엔비디아나 이 나스닥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정말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봅니다. 결국 2차 전지 또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 AI에 속해 있는데 이 AI에 속해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섹터는 저는 지금부터 새로운 판도를 만들어 갈 거라 보고 있고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앞으로의 목표가는 우리가 뭘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뭘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앞으로 시장의 흐름과 함께 기술적인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 나갈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진짜 내가 이게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을 봐야 할 때인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관점을 봐야 할 때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아직까지도 뭐 대차 잔고나 공매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웬만하면 다 거르세요. 이게 뭐 공매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쇼스케지가 터지면서 올라왔다?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쇼스케지가 터질 자리도 아니야.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대차장고나 공매도 쇼스 쳤던 이 세력들이 그런 건 말할 수 있겠지. 이런 해지를 하기 위해서 물량을 현물을 물량을 좀 더 모아 나가는 그런 작전을 펼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쇼스케지가 터졌다. 공매도 세력이 뭐 파산했다. 이런 이야기는 웬만하면 거르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장의 흐름은 오늘부터 나오는 이제 나스닥 시장과 이 연말까지 산타랠리 또 미국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여기에 대한 발표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줄지가 가장 관건인 건데 오늘 데이마켓에서부터 시장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적으로 제대로 한 번 더 좀 살펴봐야 되겠죠. 차트 이제 에코프로 BM부터 볼게요. 자, BM부터 보면 우리가 계속 줄곧 이야기하는 거, 이 저점 바닥부터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파동, 이 파동에 대한 앞으로의 3파 고점 단계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 고점 단계에 대한 매도 시그널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서 끌고 갈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거는 또한 이 작은 마이너한 파동에서의
여기서의 4파 조정 단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이 4파 조정 단계가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까지 딱 떨어맞았습니다. 0.38이 라인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해 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작은 파동에서의 앞으로의 단기적인 고점이 어디까지 형성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너무나 많이 물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 봐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이 큰 하나의 파동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내가 평단가가 어디든 간에 우리는 비중을 크게 줄여갈 만한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의 조정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아무리 장기적으로 물려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들을 우리가 대응을 하다 보면 결국에 50% 수익을 볼 거 100%, 200%대까지 수익을 더 늘려나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대응들이 심리적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대응을 정확하게 해 나갈 수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정확한 앞으로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 저는 라이브 방송을 항상 진행하고 있고요. 빠르게 영상, 타점에 대한 영상을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평일이고 장중이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매번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 또 영상을 좀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께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매수와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들은 지금 밑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에코프로 BM에 에코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들, 그런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놓을 거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대신 가끔씩 이제 저에게 기프트코인이나 선물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대신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구간이니까 저희 에코라고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아직도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것들 공유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 저는 미증시나 코인까지도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요. 이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또 저도 이 주린이 시절에 그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누가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거든,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가 정말 많은 빚을 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갔던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해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갈지, 또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갈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끝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인사이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